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54강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장마가 굉장히 심하게 비가 많이 왔는데요.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부터 완전히 이 더위가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또 태풍 소식까지 있고요.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오늘부터 또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해결하는 투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뒤편에 보시면요, 5+5로 소송에 관련된 이 5가지 사항,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 사항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소송은 일단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 5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는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COD응, 지읒, 치읓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앞 머리 글자입니다.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5가지의 협상의 또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저하고 같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를 통해서 지분경매 해결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글로벌 주식시장도 50년 만에 최악의 이런 하락장입니다. 굉장히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우리 오후에 또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이러한 신용 담보 비율 의무 비율을 또 해제해서 반대 매매를 또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락을 좀 막아보려고 정부에서 좀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올라갔다가 정부에서 또 조금 돈을 풀어가지고 1,298원대까지 1,300원 밑으로 살짝 지금 내려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너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도 인하하면서 또 석유, 그리고 휘발유, 경유가격 지금 인하를 노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악의 주식시장이 또 이러한 금융시장이 하반기에는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악재 가운데에서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요, 정부에서 개입할 거고, 또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상의 이런 카드가 좀 유보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7월 첫날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이 미국 국채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QT 긴축이라든가 또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조금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완전히 대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에너지, 원유, 곡물 이런 것들만 관련주들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악의 또 상반기를 보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최악의 이런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6월 한 달간만 한 4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이런 관측을 무색하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하반기에 자산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저는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아직 바닥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루비니 교수가 글로벌 증시가
하반기에 5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예를 볼 때 너무 하락할 때 정부의 개입이 들어와서 부양책이라든가 어제 우리 발표했던 이와 같은 그 신용담보비율 면제, 의무 면제 이런 것들이 내일 월요일 날 이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 토지거래 허가제가 또 배제됐고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서초동 집값만 꿋꿋하게 올라간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완전히 위축되고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더욱 지분 경매에 투자에 좀 그 박차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분 경매 지금도 많은 우리 제자분들이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또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요 계속해서 부동산 지분 경매에 관련해서는 낙찰을 받고 해결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그 장기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잘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주식이 시장에 선행해서 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건설주가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움직이는 걸로 봐가지고는 또 이러한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그 변동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류세가 37% 인하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기름로로 주유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2,000원 이하는 뭐 전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2,100원 이상 2,200원대까지 지금 기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유류세를 37% 인하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뭐 한 일주일 후에는 좀 나타나서 아무래도 그 유류비 부담에서 조금은 완화되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여름이 되면서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유행이 또 이런 그 얘기들이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요, 어제 같은 경우에 10,000명을 또 넘었습니다.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정체 국면에 있다가 재유행의 이런 빠른 발걸음이 나오는데 여름에 여행을 많이 가면서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코로나도 우리에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동량이 많아질 거고요. 여기다가 또 해이해진 우리 방역 완화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외에 이런 그 여행 인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또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백신과 관련된 이 면역력이 감소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유행, 재유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이런 그 상황이 요번 주에 우리에게 닥친 이런 그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가압류 신청 진술서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단은 이러한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면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교재가 지금 조금 이렇게 제가 교재를 건들다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를 따로 지금 보지 않고요. 어차피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재 208페이지를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참고하실 분은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208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런 그 서류들을
다운받으시려면요, 전자소송에 가면 이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받아도 되고요. 또 이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나홀로 소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또 이 소송 서류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다운받아서 꼭 제출해야 됩니다.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요, 부동산 가압류를 제출하기 전에 판사님한테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다, 이런 진술서라는 용어를 씁니다. 채권자,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요,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 않고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 이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채권자 홍길동 하고요, 이렇게 서명하시는 겁니다. 채무자가 여럿 있으면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 공유자가 2명이다 그러면 하나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채무자 1, 채무자 2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채무자 1, 채무자 2.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채무자 1 홍길동, 채무자 2 홍길순. 이런 식으로 채무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따로 작성해 가지고 각각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청구 채권에 관해서 피보정 권리,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이 권리 중에 청구 채권,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해서요, 이번 주에 우리가 그 6개월 실전반에서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상대 측 변호사가 이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월세 상당의 임료,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판사님이 그러면은 원고가 감정 신청해 가지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세요 했더니, 여기에 이제 그 월 약 15만 원 정도의 감정 나왔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요, 피고하고 상대편, 그러니까 타 공유자하고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판결을 내릴 거고요, 협의가 되면 조정에 의해서 월세 상당의 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하는 게 지금까지 살았던 이 기간의 월세하고 플러스 미도래 1년치, 이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금액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전에요, 피보전 권리 청구 채권에 관련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실전반에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또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은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요, 서로 실전반 이 제자들끼리 서로 이런 정보를 또 교류하면서 공유하고 그래가지고 소송에 임하기 때문에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하고 같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공유물 해소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그 부당이득금 임료 상당의 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는데 저 채무자는 너무 과하다, 아닐 때는 그렇게 써야죠. 너무 과하다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든지, 인정한다 그러면 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주 이게 좀 자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절하게 상출됐느냐,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뭐 과도하다고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사유를 적으세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 이 본 사건의 부동산 소재지 근처에 탐문한 결과 이 본 재산을 유일한 재산이고 또 이것을 지금 경매에 나와 있고 또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런 말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 중에 아니면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타 공유자가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다 복잡해 가지고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실전반에서 가끔 이런 것들 녹음하고 그러면요 타 공유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럴 때 바로 녹취를 떠서요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타 공유자가 이렇게 팔아버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본안 소송 중에 가압류하지 않으면 팔아버리기 때문에 곤란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 가압류가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에 관련하여 공정지서 또는 재소정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타공유자 낙찰받은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취득한 담보가 있을 리가 없죠. 채무자가 연대보증인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보존 조치를 취했습니까? 뭐 우리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대부 대출 사건에서 많죠. 그래서 이런 그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해서 일어날 때 많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한다. 그럴 때 각 부동산 가액은 얼마냐? 우리는 이제 뭐 조금 그 지분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가압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거고요. 유체동산, 동산 가압류, 물건에 대한 가압류, 아니면 채권, 임금 채권,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 뭐 이런 그 채권에 관련해 가지고요. 또 은행에 이런 그 정기 예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채권이 있을 때 바로 이런 그 채권 가압류 또 유체 동산 가압류를 하는데요.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경우에 또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우리 이해 안 했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일 때도 그렇습니다. 본안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본안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죠. 우리가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인용을 위해서 조금은 긴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했는데 이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지분 부동산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 인용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본안 소송 번호는 법원, 사건 번호, 이렇게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렇게 꼭 적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먼저 적어줘야 가압류가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라든가 이런 거 잠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만약에 본안 소송 안 하면 본안 소송을 1개월 이내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라고 적으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본안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중복가압류와 관련해서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뭐 당연히 없겠죠. 다 알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또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꼭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중복가압류 하시면 안 됩니다. 예로 그러니까 중복가압류 한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사건 번호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제가 우리 지분 경매 밴드에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또 부동산 가압류를 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7월 6일 수요일 날 우리 매주 6개월간 실전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6개월 과정으로 서초동 교대역 우리 강의실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요. 또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 강의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여기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전화번호 보시고 강의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알찬 공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